경기 통TV가 광명의 정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코너 광명 정치 한의원, 광명 시민의 맥을 짚어드리기 위해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명에서 가장 핫하시죠, 일간경인 배종석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명에서 가장 날카로운 편을 갖고 계신다고. 아유, 과찬입니다. 샤프가 0.1mm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번 주가 제가 뭐 강원도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탄광이 있나 뭐 이런 생각. 거의 뭐 지금 막장에서 그렇죠. 정치하는 것 같은데. 예. 지난 그 13일이었죠, 그죠? 네, 임시의 마지막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 민주당 시의원들끼리 모여서 일방적으로 구본신 시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죠.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네. 예상하지 못했는데 구본신 부의장에 대한 불信입건하고 이재한 원내대표 맡고 있는 이재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권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저희가 와, 본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니 안승환 시의장이 단순히 그냥 그 물타기식 해법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구본신 시의장 인격 살인을 했어요, 그죠? 그렇죠. 뭐 산만 넘어도 될 거를 네. 산 넘고 강 넘고 바닷가지 걷는 거죠. 넌 그냥 성희롱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을 그냥 뭐 아주 그냥 와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불신임한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뭐 우리 국장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힘 시의원들이 그날 그 청가서를 냈죠, 그죠? 그렇죠. 구본신 부의장이 휴가서를 냈죠. 휴가서를 낸 날 불신임이 거의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소명 기회를 못 받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불신임안의 어떤 명분으로 삼았던 게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뭐 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했다. 그렇죠. 또 이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성 정치인한테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 두 가지인데, 저희가 이거를 들여다보니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좀 근거가 불충분하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성희롱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기 그 행사장에 갔는데 그 안에 차 안에서 그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이 구본신 부의장님 젊었을 때 잘생겼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앞에서 이제 왜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세요? 네,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 나 젊었을 때 인기 많았어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보여줬고. 그렇죠. 뭐 저도 뭐 보시겠지만 이제 머리 좀 벗겨졌지만 구본신 부의장도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머리 벗겨지기 전에는 잘생겼다 이게 보여줬대요.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더민주당 시의원이 자기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젊었을 때는 이뻤다 보여줬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본신 부의장이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발언. 여기서 얘기하기 좀 부적절한데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구본신 부의장이 이제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이슈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사설에서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발언을 짚어보면 몇 명이나 잡아뜨렸어. 보통 저희가 여자분들한테 쓰진 않죠. 그쵸. 제가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그게 5월달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5월달이죠. 5월달에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갑자기 9월 4일 의총에서 다시 얘기가 불거져요. 그렇죠. 불거지는데 그 당사자가 그런 부분이 기분 나빴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발언이 있었으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끝났어요, 그죠? 끝났는데 그게 다시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의장 불신임안의 어떤 명분거리로 만들어주고. 근데 좀 의아한 거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성희롱 발언을 이걸 불쾌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뭐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관계를 맺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 정치인이 오빠 나 손 좀 잡아줘 라고 하면서 시위에 올라가 적도 있고, 그리고 커피를 여러 차례 타서 또 부의장실 들어가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고, 또한 또 문제를 제기했던 다른 여성 정치인은 친근감의 표현으로 여보라고 이렇게 서로 부르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런 게 정말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런 부분을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충분히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당사자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승환 의장 실드치는 어떤 이용 수단으로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문제를 확대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잠깐 제가 페이스북에 당사자가 올린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나는 언제나처럼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료를 이용하고
정도를 걷지 않는 당신에게 분명한 책임은 묻겠다. 계란으로 바위를 칠지라도.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인데 결국 자기 복잡한 심정을 얘기한 거라고 봐요. 결국 맨 마지막에 계란으로 바위를 칠지라도 이 말은 뭐가 좀 괴비됐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의 의도는 여기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죠. 나의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제 시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또 이제 두 번째 얘기 부분은 갑질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사실 좀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렇죠. 아니 뭐 제가 기사도 썼는데요. 8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모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의회 사무국지원들 불러놓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갑질이지. 과연 갑질이 어떤 거냐는 평가는 서로의 논쟁이 되죠. 이번 갑질은 커피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시켜서 심부름도 시켰다는데 그러면 그것도 갑질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로 뭐 논쟁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커피를 야, 내 거 사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니네들 것도 사갖고 오고 네. 그리고 우리 것 좀 사다 달라라고 하면서 카드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배려의 의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려의 의도가 없으면 야, 내 거 사갖고 와라고 하지 니네 것도 좀 사갖고 와라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더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그만둔 여직원이죠. 예, 예. 그 여직원이 안성환 의장의 주말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만뒀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죠. 안성환 의장이 행사장 의장이라는 그죠. 비아냥이 좀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갑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안성환 의장이 아시겠지만 각종 논란이 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무경 의원의 뭐 따까리다, 꼬붕이다, 뭐 시다발이다 그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 친인척 문제가 이제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걸리거든요. 그 위원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뭐 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그거를 이제 좀 의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얘기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타기해 하는 게 아닌가.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죠. 당을 이용하고 동료 의원을 여성 동료 시의원을 이용하고 또 동료 시의원의 인격을 살인하고 하는 부분. 네, 그렇죠. 그냥 사과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과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사과하면 끝날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치를 막장으로 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 정치인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예. 이제 만약 그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좀 국힘하고 민주당이 5대5 동수가 되죠. 5대5가 되면 국민의힘 동의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1,000억, 2,000억 깎아버린다고 해도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렇죠. 고스란히 이제 집행부의 부담으로 광명 시민들이 피해보는 예, 거죠. 남는 거 결국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명 시민들의 그렇죠.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안성환 의장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 왜 이런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이력을 보면 알 수가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간단히 잘 설명드리면 이분이 7대 때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이원지원 보좌관을 했고 네네. 8대 때까지 재선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논란이 좀 됐었는데 결국은 라선거에서 가선거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막 부상한 게 이원주 의원 할 때는 뭐 쉽게 말하면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무경 의원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날개를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무장도 하고, 그다음에 차기 시장도 얘기 나오고, 네. 뭐 차기 시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그러죠.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이분이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 들어올 때도 당원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반발을 무릅쓰고 받아준 사람이 이제 이무경 국회의원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그때 그 대선 당시에 뭐 위원장 죽은 분들한테 뭐 위원장 자리를 날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보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성대 도의원이 날라갔죠. 김성대 도의원이 날아갔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막 엄청나게 비하하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비하하고 네. 그 김성대 도의원 날아가신 분, 아까 말씀드린 공식적으로 날아가신 분의 사위가 네. 지금 현충열 시의원입니다. 그 현충열 시의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성환 의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 이제 같이 동조를 해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심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안성환 시장이 없었으면 본인이 그렇죠. 정치판에 사실 그렇죠. 뭐 이렇게 재선까지 할 수 있는 쉽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현충열 시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한 안성환 의장이었으면 자기가 의장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었는데 안성환 의장이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에 또 장인어른 문제까지 또 거론돼 있고 거기에 또 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에 또 구분신 부의장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동조를 해야 되고. 제가 민주당 정치인이고 민주당 시의원이었으면 안성환이 복당을 했더라도 민주당을 대표하는 시의장을 만들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걸 보면 이모경 의원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뭐 핸드볼 공 던졌다가 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안성환 회장이 이렇게 자충수를 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죠. 그죠. 총선 영향이 있고 지금 이제 안성환 의장이 낙마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듣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모경 의원이 자기가 국회의원이지만 아직 정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성환 의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안성환 의장이 어떻게 보면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 관계라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안성환 의장이 실질적으로 뭐 피해가 본다지 그러면 내년에 총선에 자기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해서 결국은 감싸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너가 뒤에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그렇죠. 이모경 의원하고도 제가 커피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먹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수많은 정치인들을 봤어요. 좀 이모경 의원이 난해한 사람입니다. 난해한 사람이고 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꾸 깊이 얘기하면 이해 불가합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저는 지금도 난해합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이분이 그 이상 씨 오감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의식의 흐름대로 썼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막 가. 그래서 저는 다시 제자리를 끌고 오면 그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을 또 잊어버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생순이 이 사람을 망친 겁니다. 우생순 하나 가지고 자기가 크게 스타가 됐는데 그 우생순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 생애를 망친 순간이겠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그분이 뭐 정치를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뭐 핸드볼밖에 없어요. 근데 우생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걸 잘 이용해야죠. 근데 그 네이버나 포털에 들어가시면요. 이모경 국회의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그분이 지금 그동안 정치하면서 겪었던 논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생일 파티 논란, 그 정청대의원 논란. 심지어는 뭐 저도 보도를 했지만 그게 제 당사자입니다. 제 앞에서 뭐 지역 언론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막말을 하는 사람인데 수준 차이죠. 제가 인생으로 봐도 남녀를 떠나서 대선배인데 34년 기자 생활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나.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뭐 성희롱 문제, 갑질 문제를 거론하니까 제 스스로도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죠. 참 안성환 의장을 이런 괴물로 만든 정치인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저를 포함한 언론인들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에 그렇게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지역 그렇죠. 언론,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뭐 이모경 의원의 어떤 배우도 저희가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정치는 뭐 아시겠지만 명분 싸움이거든요. 네. 명분에서 친 겁니다. 그죠. 앞으로 국힘에서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 심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성희롱 발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제 국민의심의원들 뒷조사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국민의심에서도 그럼 좋다. 너희들은 깨끗하냐? 이래서 지금 뭐 더민주당 뭐 시의원 친인척 같은 경우는 뭐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거로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청소업체 운영하는 거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심하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냥 물고 물리는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제 다 죽자는 거죠. 다 좋죠. 결국은 그 싸움을 만든 사람은 더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성환 의장의 이런 문제 해결 방식에 동조를 한 민주당 시의원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본인들한테 돌아올 화살을 예상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민주당 시의원들인데, 그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이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 뭐 생각이 짧은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뭐 사필 기정 인과응보라고 제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런 정치적인 어떤 거시한적인 본인만 살자고 동료 시의원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그리고 시집행부를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 이런 행위,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출굴 전략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심 위원들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 얘기해서 그리고 대시민 사과를 발표를 하고요. 뭐가 문제점인지 또 뭐가 또 잘못된 것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야 돼요. 당이 당량을 떠나서. 왜냐면 그 안성환 의장도 이모경 의원이 꼭
뭐 공천 줬다고 얘기하지만 뽑아준 건 광명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광명 정치 한의원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좀 예상했던 대로 우리 그 국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또 타결한 또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게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 또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광명의 또 핫한 정치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센스. 감사합니다. 센스 있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